네, 안녕하세요. 쭈니덕입니다. 오늘 강의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1단원, 2단원에서 꽤 많은 시간을 잡아보고 제가 드디어 3단원 들어가네요. 재미로 시작한 영상에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가볍게 시작했는데 이 시험 10,000명 정도 본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영상 조회수가 많이 넘었더라고요. 여러 번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진짜 너무 많이 보셔서 좀 부담이 좀 되고 또 그 QC 분들이나 뭐 의사분들도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마음 편하게 찍지는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분들 보니까 부담이 좀 되거든요. 그래도 초심자분들을 위한 좀 난이도 쉬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기존에 CGMP,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여기 내용 그대로 이어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공부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에서 크게 엇나가진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진행할 내용은 작업장에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작업장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작업장과 작업자의 위생관리에 대해 배우는데 결론은 이 단원에서 우리한테 어떤 걸 바라고 있느냐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생관리, 기구관리, 원료관리, 포장재관리 왜, 무엇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관리를 강조하느냐 결국엔 안전성이죠. 그리고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안정성이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을 했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민간에 나왔을 때 과연 얘네들이 작업장을 잘 치울지, 위생복을 잘 입고 작업을 할지, 설비 및 기구를 잘 관리할지, 내용물 및 원료 관리를 잘 할지, 포장재 관리를 잘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있는데 물론 제조는 아니지만 프랜차이즈로 나와 있는 뭐 로드샵이라든가 올리브영이라든가 그런 곳들도 본사의 기준이 있겠지만 정확히 위생이 잘 지켜지고 있냐라고 하면 그런 게 아닌 곳들이 있을 테니까 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굉장히 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줄여서 말하면 청소를 잘하자, 일하고 바로 치우자, 물건은 제자리에 두자, 끼리끼리 두자, 이런 내용을 굉장히 길게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배울 내용이 작업장의 위생 기준이고요. 한꺼번에 작업장의 위생 상태, 위생 유지 관리 활동을 동시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 기준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 작업장이 뭔가, 작업장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장은 뭐 제조 작업실이라던가 포장실, 세척실, 상품 창고, 반제품 창고, 원료 창고, 뭐 자재 창고 등등등이 있겠죠. 제조 작업실, 포장실, 세척실, 상품 창고, 반제품 창고, 원료 창고, 자재 창고 등등등이 있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뭐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잘 외우고 있을 그 단어, 내용물에 내용물을 넣거나 내용물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한 원료를 넣거나 소분하거나 혼합하는 게 우리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작업장은 소분 혼합하는 곳이죠. 소분 혼합실이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매장에는 또 상담을 하거나 판매하는 곳이 있겠죠. 그러면 판매, 상담 장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친숙하다고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람이 메타인지라는 게 있어요. 메타인지라는 게 있어서 원래 웬만하면 본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파이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3.14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파이에서 1000번째 있는 숫자가 뭐냐라고 하시면 바로 모른다라고 알 수가 있죠. 왜냐면 그게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 이 모르는 걸 모른다고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근데 쉬운 내용은 모르는 것도 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단원에서 분명히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문제를 풀다가 나 이거 아는 건데 틀렸다, 이런 일이 있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아는 내용인데 틀리지 않게끔 진짜 정확하게 아는 내용이랑 모르는 내용을 구분해야겠다라고 집중하시고 보셔야 돼요. 이게 알겠다가 아니라 진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소분 혼합실과 판매 상담실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를 구분하고 구획해야 됩니다. 이 구분하고 구획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제가 미리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획이랑 구분이 동일 건물 내의 작업소, 작업실, 벽, 칸막이, 에어커튼 등에 나누어져 있는 교차 오염 또는 외부 오염 물질 혼입이 방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분은 선이나 줄, 그물망, 칸막이 등에 의하거나 충분한 간격을 두어 착오나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업실과 판매하는 곳을 정확히 나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요게 벽, 칸막이, 에어커튼 아니면 줄, 그물망, 칸막이. 큰 건물을 사용하지 못할 거니까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게 잠깐 작업실 같은 걸 저희가 상상해 보는 것도 좋아요. 이게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놓으면 시험 때 그 이미지를 다시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업장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진짜 우리 작업장의 위생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장도 좀 크게 나누면 건물이랑 시설, 위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건물이라고 하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제품의 보호가 용이할, 청소가 쉬울, 제품, 원료, 자재.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 내용인데 청소가 쉽게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제품, 원료, 자재가 혼동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끼리끼리 분류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물에 관한 내용이고요. 시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획되어야 돼서 교차 오염이 안 돼야 됩니다. 결국에는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게 최우선이니까요. 교차 오염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해서냐면 화장품의 종류나 제형이나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오염, 우려에 관한 내용이죠. 한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아무래도 적어놓고 설명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겠습니다. 시설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작업장의 위생인데 그 중에서 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 내용들을 다 외운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편한 거예요. 청소를 잘하자, 정리 잘하자, 그런 내용인데 조금 특이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건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포인트로 이렇게 찍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어디냐면 매끄러운 표면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창문은 열리지 않게, 화장실은 생산구역과 분리, 조명이 파손될 경우 제품을 보호할 수 있게, 공기가 조금 중요해요. 설명을 드리면 아까 구획과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교차 오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획 구분을 한다고 했어요. 바닥이랑 벽 천장이 매끄러워야 한다는 이유는 그거예요. 결국에 청소를 쉽게 하기 위해서. 꺼끌꺼끌하면 주변에 먼지가 끼거나 여러가지 청소를 할 때 편하지 않겠죠. 그래서 매끄러운 표면이 있어야 되고, 소독제로 이제 우리가 소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부식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결국엔 그 공간에서 화장품을 만들 건데 이 화장품에 어떠한 악영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불익성의 저항력이 있을 것,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한데, 이 부분은 조금 마인드가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한데 중요한 점은 창문은 열면 안 돼요. 왜 why? 창문으로 이제 먼지나 아니면은 해충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또 창문이 또 다른 점이 외부로 빛이 나가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결국에 밤에 어두워졌는데 밖에 빛이 새어나가면 밤에 밝은 곳에 뭐가 꼬여요? 벌레가 꼬이죠. 그 벌레가 꼬이는 걸 방지한다는 거겠죠. 창문은 열리면 안 되고 외부에 빛 차단이 돼야 되고, 결국엔 그래서 잘 열리지 않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단원이 문제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 단원에서 그냥 이렇게 뭔가 나열이 된다 싶으면 한 문제 딱 나오기 딱 좋습니다. 이 창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수세실과 화장실은 생산구역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접근성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조명이 파손될 경우 제품을 보호할 수 있게 장치가 되어야 된다. 제품의 오염 방지, 적절한 온도 및 습도, 이런 게 약간 뻔한 내용이라서 안다고 넘어가기 편한데, 이 공기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공기는 청정도, 습도, 그다음에 기류,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겠죠. 작업장에서 청정해야 되고, 온도를 관리해야 되고, 습도, 알맞은 습도를 유지해야 되고, 기류라고 하면 공기의 방향,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냐라고 하면 4개를 기억하면 쉽습니다. 청정,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건 뭐죠? 공기청정기가 있겠죠.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건 뭐죠? 열교환기, 습도는 가습기, 기류는 송풍기 등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에 별표를 넣은 이유는 큰 게 아니에요. 이렇게 4개씩 나눠서 되어 있는 것들은 문제 내기도 참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또 이어서 청정 등급이라는 말을 들을 건데, 이 청정 등급 유지에 필수적인 아이들입니다. 네, 추가로 가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방금 7가지를 했는데 더 필요한 게 요까지입니다. 시설, 효능이 입증된 세척제 및 소독제. 세척제랑 소독제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배울 건데, 일단 바로 다음 거 넘어갈게요.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모품. 이 소모품이라는 게 뭘까요? 소모품이라는 게 만약에 뭔지를 모르시면 더 외우기 힘든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장품을 만들 때 용기가 있어. 근데 용기가 화장품을 넣었을 때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용기가, 이 소모품이. 그러면 그런 용기는 이 화장품 통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런 용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뭘 담아두는 봉지 같은 거, 아니면은 필터,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척제 및 소독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창 우한폐렴이 유행이잖아요. 위험하고 다들. 그런데 손소독제 같은 걸 생각해보면 알코올 함유량이 아마 54%에서 70% 정도가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이 효능이란 말은 70% 이상을 말하는 걸 거예요. 잠깐 사담인데 지금 손소독제 가격이, 알코올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원래는 얘네가 한 1ml에 1.5원에서 2원 정도 하거든요. 지금 우한폐렴 터지고 마스크랑 손세정제 값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현직자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보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 장 발주도 들어오고, 이런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벌크를 판매하는 곳에 그냥 이제 약수통 그런 물병 들고 중국인들 줄 서 있대요. 왜냐면 자기 나라에서 지금 팔면은 엄청나게 돈 되니까. 그래서 용기 가격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물론 미리당 금액은 MOQ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도 손소독제 사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이 효능이 입증된 세척제 및 소독제는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 용기 봉지 필터가 화장품이랑 뭐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9가지의 시설 유의사항은 배웠어요. 아마 지금 제가 이걸 적고 나서 정리해드리면 이 내용 절대 안 까먹을 거예요. 저번에 알레르기성 물질 외우는 것처럼 이거 쉽게 기억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을 가지고 리마인드를 해보자고요.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항상 공책에서 적고 계시죠? 구획, 구분, 매끄러운 표면, 환기 이런 거 적고 계시는데,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제가 설명드리지만 외우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의 작업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어떤 이미지든 좋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떠올리시고 작업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문이 있다고 치면 들어왔을 때 판매하는 장소, 소분하는 장소 나누는 거예요. 머릿속 이미지로. 그 방을 기억해서 나중에 시험에 꺼내올 수 있게 방을 머리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벽은 매끄러운 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하기 쉽게 이미지 떠올리시는 거예요. 매끄러운 벽. 그 다음에 제가 그 벽에다가 마음속으로 소독제를 뿌려보는 거예요. 분무 방식이에요, 소독제가. 근데 얘는 부식성에 저항력이 있어서 부식이 안 돼. 아주 벽이 딱 잘 되었어요. 그리고 창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문이 있는데 창문을 안 열리게 해놨어. 상상 속에서 창문이 안 열리고, 그리고 이제 외부의 빛이 안 새어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작업장에 지금 벽이 매끄럽고 부식이 안 되고 그 창문에 빛이 안 나갑니다. 이 방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수세실이라는 건 결국 손 씻는 곳이죠. 손을 씻는데 따로 만들어져 있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소분실 가까운 곳에 화장실, 수세실, 겸용으로 해야겠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달려있는 조명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얘가 깨져도 이게 떡 떨어지지 않게 한 번 더 감싸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조명이 파손될 경우 제품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공기 조화시설, 아까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공기청정기가 있을 거고, 가습기가 있을 거고, 송풍기가 있을 거고, 하나가 뭐지? 열교환기.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 사실 기계 하나로 이런 게 굉장히 같이 되죠. 그래서 그런 기계도 하나 넣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얘가 공기청정도 해주면서 가습도 해주고 어느 정도 이제 온도도 조절해주고 기류도 설정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니까 공기는 공기청정기가 있고, 송풍기가 있고, 가습기가 있고, 열교환기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 구석에 청소할 수 있게 세척제랑 소독제를 두는 거예요. 그 마음속 방에. 그러시면 거기에 이제 세척제, 소독제가 효능이 입증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머릿속에 상상한 이 방으로 문제 몇 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다음에 할 때 그냥 눈을 감고 그 방을 다시 한번 더 상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방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공기청정기 이런 게 있고, 창문이 있고, 벽은 매끄럽게 있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기억이 됩니다. 뭐 저만 효과가 있는 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외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고, 결국에는 깨끗하게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m on my own, broken alone. I feel the rain crashing down.